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흥선대원군이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보자면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고종이죠, 그쵸?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죠, 그쵸?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서 이때 당시가 세도 정치기였기 때문에 백성이 굉장히 힘들어하던 시기였다. 농민 봉기가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왕권은 약화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그 중에 좀 보이는 것들이 뭐 세도 가문을 축출했고, 그 다음에 의정부 기능도 강화하고, 통치규범을 정비하면서 대전회통도 편찬하고, 경복궁도 중건을 했었다. 경복궁을 중건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요러한 일을 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오늘 배울 것은 그 이어서 흥선대원군이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국가재정 확충.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갖고 있는 돈을 얘기하는데요. 그 돈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것을 이제 얼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왕권이 강화될 수 있겠죠. 어떤 정책을 펼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정을 확충시키는 것은 왕권을 강화하는 것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뭐냐면 서원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서원은 무엇이었느냐? 옛날에 그 붕당 정치가 본격화되고 나서 사림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세웠던 제사의 기능도 하고 학문적인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이 서원이었는데, 이 서원이 점점 이제 그 붕당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각 세금도 면제받고 부역도 면제받고 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 지역에 그 서원이 있으면 저기에 들락날락하는, 그때 당시에 세도 정치기로 보면은 탐관오리들이 되겠죠. 그래서 탐관오리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그 작당 모의하는 곳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서원의 기능도 많이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서원을 전국에 40여 개만 남겨두고 모조리 정리를 합니다. 서원을 정리했던 이유는 이 서원이 면세와 세금을 면제받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권, 요 혜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서원을 정리하면서 이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폐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서원을 정리하면 국가 재정도 확충이 되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베풀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서원이 없어지면서 국가에서도 재정을 아끼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백성들은 좋아했지만, 그리고 국가 재정은 확충이 되었지만, 거기에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있던 유생들이라고 합니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그 유생들은 자기들의 갈 곳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뭐냐?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당시에 이제 세도 정치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들이 바로 삼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삼정이 굉장히 문란한 것을 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 시정을 했느냐? 자, 첫 번째 이제 전세, 땅에 매기는 세금이었는데 각종 이제 뭐 잡세를 걷어가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그 부담이 되었던 거죠. 이 전세는 어떻게 시정을 했냐면요. 국가에서 양전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양전사업. 그래서 양전사업을 실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양자는 뭐냐면 측량하다 할 때 양자예요. 측량하다. 저는 말 그대로 요렇게 한문 다 배웠죠. 한자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양전사업은 숨어있는 토지들을 전부 다 찾아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양전사업은 숨은 땅을 찾아서 국가에서
토지 대장에 등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숨은 땅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숨은 땅은 좋은 점이 뭐냐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 대장에 등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 숨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숨은 땅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국가 장부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카운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숨은 땅에 탐관오리들이 전부 숨은 땅을 찾아내가지고 자기들이 그 국가의 대장에는 올리지 않고 등재하지 않고 탐관오리가 불법적으로 여기에서 수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탐관오리의 불법적인 그런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숨은 땅들이. 근데 이거를 토지 대장에 등재를 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국가에서 수입을 가져가겠죠.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니까 국가 수입은 증대되겠죠.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뭐냐면, 보면 뭐 어떤 결과가 오냐면, 불법 수탈의 대상보다는 국가한테 세금을 내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국가 수입 증대와 함께 토지 대장에 등재하는 것은 농민을 보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불법 수탈에 대상하면 양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뺏어가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토지 대장에 올라가서 국가한테 돈을 내고 적당량의 세금을 내고, 국가는 또 그것으로 왕권을 강화하면서 농민을 보호해주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세는 양전 사업을 통해서 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 군포죠. 군포. 군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군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군대에 가는 그 역을 지는 대신에 옷감을 내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군포를 대신해서 무엇을 했느냐, 호포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자, 군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참고적으로 또 얘기를 해줄게요. 자, 16세기에는요, 군포라는 것은 원래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야 되는 거죠. 16세에서 80세의 그 남자라면은 군포는 모두 다 내야 되는데 제외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냐면은 뭐 관리들, 그 다음에 학생들, 학교 아무나 다닐 수 없었죠. 이때 좀 그 돈 많은 집안의 자식들이 다니던 게 학교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 관리,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다 빼주다 보니까 양반은 거의 다 제외가 됐었어요. 그래서 주로 누가 내느냐, 농민들이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16세기에 군포는 모든 양반은 면제되었다. 국가에 내는 세금, 그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 모든 양반은 면제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오면서 이 군포가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수입을 증대를 해야겠다 해서 양반에게 징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균역법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줬죠. 그러면은 국가에 들어오는 세금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일부 양반에게만 징수를 했어요. 어떻게 일부 양반에게 징수를 했냐면, 일부 양반한테 이제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 군인을 시켜준 거예요. 양반들 돈은 많은데 한 관직 하나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명예 군인을 시켜주고, 너는 명예 군인이니까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넌 좀 그 군포를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명예 군인에게 이 군포를 걷어서 모자라는 그 일반 백성들한테 깎아줘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을 했다. 이게 균역법입니다. 영조가 실시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19세기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호포제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이 호포제 맞죠? 호포제는 뭐냐면요, 모든 양반에게 다 징수하는 겁니다. 왜냐면 국가 재정을 확충해야 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양반의 특권을 조금 내려놔야 이 왕들이 권력이 올라가니까, 그죠? 왕들이 아니고 왕의 권력이 올라가니까요.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이렇게 왕권이 강할 때에는 이 신권이라고 하죠. 신권.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탐관오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신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반들의 권력은 떨어집니다. 항상 반대예요.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왕이 살기 좋게 해주고 얘네들이 얘를 못 괴롭히기 때문에, 신하들이 백성을 못 괴롭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도 좋아져요.
그래서 왕과 백성은 항상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왕권이 떨어지면요, 당연히 신권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신하들이 권력을 들고 막 휘두르겠죠. 그래서 자기들은 돈도 더 많이 벌고 하려고 백성한테 막 어떻게 막 뺏어가고 수탈을 하겠죠. 그러니까 백성의 권한은 또 어떻게 된다?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왕권이 강력할 때는 백성이 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하니까 호포제 모든 양반에게 징수를 하면서 백성들의 부담은 또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징수한다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양반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는 정책이었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이제 가장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게 환곡이죠. 환곡. 환곡은 뭐냐면 그 봄에 곡식을 빌려가지고 관아로부터 곡식을 빌리죠. 그렇죠? 빌려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이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가을에 갚게 하는 게 바로 환곡인데, 고리대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쌀겨, 뭐 쌀 껍질 이런 거 섞어서 주고, 모래도 섞어주고, 강제로 빌려주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자를 챙겼던 것이 이 환곡입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게 환곡이죠. 그렇죠? 근데 이 환곡은 어떻게 시정을 하느냐? 사창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환곡과 사창제는 둘 다 곡식을 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환곡은 누가 하냐면요, 관리들이 하는 거예요. 관리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들은 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탐관오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국가의 창고에서 쌀을 빼올 때는 올바른 쌀을 빼와가지고 그 쌀을 조금 빼고 거기에다가 쌀 껍질이나 모래 같은 거 섞어가지고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자 엄청나게 받고, 그래서 그 이자 받으면 그 이자는 자기가 취하고 국가에는 조금만 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사창제를 실시를 하는데, 사창제는 뭐냐면 이거는 관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관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운영하냐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덕망 높은 양반 가문이, 지방민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관오리들이 배제가 되겠죠. 그렇죠? 탐관오리들이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빌려가서, 또 내가 말했잖아요. 지방민이라는 것은 특히 덕망 높은 그 지역에서 조금 착하고 좀 인자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그 관리를 대신해서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이런 환곡의 그런 폐해에, 폐단에 덜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정의 문란을 시정을 하면서 국가 재정도 확충하고, 결국에는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이다?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 굳이 뭐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선생님은 이렇게 왕권 강화했던 요렇게 나머지 하고, 그 다음 국가 재정 확충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하나로 큰 이 덩어리로 보자면 결국에는 뭐다? 세도 정치 기간에 약해졌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그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조금 다시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흥선대원군의 그 정책이 누구로부터 찬성을 받았느냐, 아니면 누구로부터 이제 누가 이걸 반대를 했느냐, 이걸 조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백성들이 좋아했던 정책과 양반들이 좋아했던 정책, 또 백성들이 싫어한 정책과 양반이 싫어했던 정책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흥대라고 적는다고 했죠. 짧게 적을게요. 흥대의 정책을 한번 나누어 보자면, 자, 요렇게 칸을 그러면 되겠죠? 크게 쓸게요. 자, 맨 처음에 양반이 좋아했느냐, 찬성한 정책, 양반이 싫어했느냐, 반대한 정책, 그 다음에 농민이 찬성한 정책, 농민이 반대한 정책,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양반이 찬성한 정책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통상수교를, 그러니까 통상수교가 뭐라고 했죠? 외국과 교류하는 게 통상수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통상수교를 거부한 정책은
양반들이 좋아했어요. 왜냐면 양반들은 일단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고 외국의 무리들, 외국이 들어오는 외국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척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과 그 교류를 거부하는 정책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을 했었습니다. 양반이 반대했던 정책이 뭐가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 우리 방금 배웠죠. 그쵸? 뭐냐면 그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오늘 첫 시간에 배운 게 요거였죠. 요거. 면세, 면역의 특권을 폐지해서 유생의 반발을 샀던 서원 정리겠죠. 그쵸? 그 다음 또 찾아보세요. 양전사업은 뭐 그쵸? 탐관오리들은 반대했겠지만 뭐 굳이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죠. 내가 탐관오리다 할 수는 없으니까. 호포제는 어땠겠어요? 양반에게 징수한다니까 싫어했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반대했던 정책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서원 정리를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호포제, 방금 얘기했던 호포제 실시하는 거 엄청 싫어했어요. 자신들도 이제 군대 가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싫어했던 게 바로 경복궁 중건입니다. 왜냐면요, 얘네들 강제로 기부금을 걷었기 때문에 원납장 같은 거 돈 많은 사람한테 걷겠죠. 강제 기부금 같은 거 걷어가지고 싫어했어요. 물가도 올라가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농민이 찬성했던 정책을 한번 볼까요? 농민이 찬성했던 정책은 서원정리. 저 안에 모여가지고 나쁜 사람들, 그 탐관오리들 모여서 작당 모의하는 곳이다.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저기 다시 모이냐, 뭐 이런 개념,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면세, 면역. 우리는 세금 내는데 쟤네는 세금 왜 안 내? 쟤네는 심지어 국가로부터 어떻게? 그 막 노비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그런 혜택도 받고 하니까 쟤네 진짜 안 좋네. 저 탐관오리들 뭐라고 저기 가서 저렇게 다 누리나 했는데 그 서원을 정리하니까 백성들은 좋아했었어요. 그 다음에 삼정개혁. 아까 얘기했죠. 삼정개혁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세는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숨은 땅을 찾아가지고 탐관오리로부터 불법적인 수탈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양반에게 군포로 징수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런 군포가 늘어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소위 뭐 이렇게 수탈하는 삥 뜯는 이런 게 없어졌죠. 그쵸? 그 다음에 판국도 보면은 탐관오리들이 배불리는 거였는데 지방 덕망 높은 인자한 지방민이 실시하면서 농민들의 삶이 좋아졌겠죠. 그쵸? 그래서 삼정개혁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일반 농민들도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찬성을 했어요. 이걸 찬성한 이유는 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 우리하고 사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그 이렇게 무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거부감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뭐 오페르트라는 뭐 독일상에는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묘를 파헤치면서 물론 뭐 도굴에 실패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효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왕의 아버지의 묘, 즉 왕의 할아버지의 묘를 파헤친다라는 것은 그런 나쁜 놈들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나쁜 놈들, 포악한 놈들하고는 통상수교를 할 수 없다. 굉장히 좀 두려움도 강했고,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농민들도 찬성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농민들이 반대했던 정책은 바로 뭐냐? 경복궁 중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문세도 거두고 당백전 발행하면서 엄청나게 물가도 오르고, 그쵸? 그 다음에 강제로 노동력을 가져가는 강제 부역도 동원했고, 노동력이라고 했죠. 요 부역이.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경복궁 중건은 농민도 싫어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보면은 양반과 농민이 함께 찬성한 게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 함께 반대한 게 경복궁 중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국가재정 확충에서 이 삼정문란 시정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양전사업도 실시하고 호포제 실시하고 사창제 실시해서 왕권도 결국에는 강화되고 백성들도 좀 살기 좋아졌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선생님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여기까지 하니까 20분이 채워졌네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서양 세력의 침략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는 여기서 마치고 굉장히
그 필기할 내용도 적죠. 이 내용 필기해가지고 과제 제시방에 저번 시간처럼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노트를 새로 준비 안 한 친구들이 많던데, 노트를 새로 준비해서 역사 노트만 쓸 수 있는 걸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1교시, 오늘 2차시죠. 1차시, 2차시 필기했던 거를 1차시 뺏겨 쓰기 힘들면 그냥 풀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 노트를, 완전한 노트를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 글씨를 또박또박 조금 잘 썼으면 좋겠어요. 저번 3학년 전체 학생이 1차시는 그날의 과제를 전부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2차시도 이제 수업 들으면서 쓰면 되고, 그죠? 시간을 따로 잡을 필요도 없고, 내용도 작았으니까 2차시도 오늘도 과제를 오늘 보통 점심시간 끝나고 전후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3시 전후로는 좀 올려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